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3월 17일, 금요일, 공개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주식창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보실 수 있어요. 우선 시황 부분은 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FTFP, 그러니까,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해서 강력하고 신속한 연준의 안전장치가 나왔다. 자, 이것이 뭔지.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구제 소식도 있었죠. 그러면서 미증시가 급반등을 또 보였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SVB, 이 실리콘밸리 은행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후에 고용 발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CPI 발표 있었습니다. 이후에 금리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 그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토요일 국고처에서 또 점검을 해드리겠지만 방송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반도체주들이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저희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0%나 올랐습니다. 그죠? 어제는 뭐 SFA 반도체가 뭐 급등을 했고 오늘은 하나 마이크론. 근데 저는 이제 뭐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반도체주 얘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대거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이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자, 요 관련한 전략 좀 드리도록 하고 또 반도체 2차 전지 오늘 로봇주들 많이 올랐다가 뭐 밀린 애들도 많고요. 또 AI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죠? 미국 암학회가 4월에 있죠.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보시고 또 관심 있게 볼 종목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골드칩 서비스 신청을 받는데 이제 2분기 신청을 오늘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관심 있는 분들 뒷부분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죠. 우선 오늘 우리 미증시 간단하게 한번 핵심만 한번 짚고 가면 제가 버구이 주식의 아침에 이 내용을 좀 올려드렸어요. 미국 11개 대형 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300억 달러 투입을 해가지고 그죠? 공동 구제를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공동 구제를 한다. 일종의 품앗이 성격으로 공동 구제를 한다. 이 소식에 미증시가 급반등을 보였다. 불안 요인이 싹 가신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겠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겠구나. SBB하고 그다음에 시그니처 날렸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FRC인데요. 여기는 살리는 쪽. 자, 그래서 나스닥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왜? SBB 사태가 이때 터진 거고. 자, 그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지난주에 우리가 SBB 사태로 해서 우리가 좀 교훈 삼아야 되는 건 역시 이 위기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곧바로 몰수에 나서고, 그죠? 예금자 보호 장치를 가동을 하고, 그죠? 이후에 후속, 뭐 사실 리스크가 좀 옮겨가는 거, 뭐 크레딧 스위스도 뭐 유럽으로도 옮겨갔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같이 파산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살리고 말이죠. 오늘 우리 시장도 여기에 좀 회답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 이상 올랐죠. 그러면서 우리 코스피는 보시는 것처럼 0.75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21선을 올려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최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난주부터 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급락합니다. 급락하다가 다시 쭉 땡깁니다. 하지만 다시 폭락합니다. 급반등이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급락 후에 급반등 보였고 오늘은 또 다시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결국에 이 자리는 기회였다라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뭔가 좀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얘기 잠깐 드리기 전에 핵심적인 내용 좀 체크 드리고,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종목 얘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알아두세요. 자, SBB. 자, 연준의 신속하고 강력한 안정장치. 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FTFP는 뭐냐? 그죠? FTFP는 뭐냐? 이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금융시장,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뱅크런, 이게 이슈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는데, 미 국채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국채. 그죠? 그리고 또 뭐, MBS라고 하는 모기지, 주택 모기지 채권. 그죠? 자, 이거 금융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 미국 국채나 MBS를 보유한 금융기관에다가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국채하고 MBS 이걸 가지고 이걸 담보로 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게 아주 저리로 최장 길게 한 1년 단기 대출을 해줄게. 근데 여기서 제가 뻐꾸기 주식에 며칠 전에 남겨드린 거 있죠. 근데 이 담보를 지금 국채 가격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근데 그거를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 액면가로 해줄게. 이겁니다. 액면가로. 이게 핵심이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재료였다라는 거를, 그죠?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긴급 설치 소식이 있었고, JP모건에 따르면 이번 FTFP 정책을 통해서 풀릴 수 있는 잠재적 유동성 규모가 거의 2조 달러일 거다. 이 규모는 어느 정도냐? 코로나 당시에 풀린 유동성의 절반 수준이니까 한쪽에서는 긴축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찌 보면 약간 완화는 아니더라도 그죠?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쪽에서는 인플레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돈을 풀고 있다. 그죠? 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자금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자, 그리고 300억 달러 예금 입금으로 자산 순위 14위에는 퍼스트 리퍼블릭 구제를 통해서 추가 확산 방지하려는 강한 의지와 불확실성을 해소한 한 주다. 이번 주를 평가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SBB는 자산 규모 16위였고요. 시그니처는 29위였습니다. 이 두 개를 날렸습니다. 파산. 하지만 퍼스트 리퍼블릭은 자산 규모 14위로 그죠? 이놈은 살린다. 그래서 민간은행과 적극적인 대책을 실행해서 시장에 신뢰를 줬고 이것이 미증시에 반영됐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그죠?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금자의 예금 보호는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적정선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연준이 강조한 미실현 손익 자산의 대부분이 미국 국채예요. 만기까지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 파급,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상당히 빠르게 해소한 한 주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CPI도 발표도 있었습니다. CPI가 예상치 6.0, 6%였습니다. 코어는 5.5였고요. 자, 이거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SBB 사태로 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국고처에서 토요일 아침에 이게 금요일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는데 3월에 50bp는 물 건너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후에 이번 한 주 동안에 보면은 막 동결 전망도 많았고 근데 하지만은 결국엔 한 25bp 정도 갈 것 같아요. 빅스텝은 어렵고 베이비 스텝 정도. 그럼 보시게 되면 지금 3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게 25bp 인상입니다. 78%예요. 그리고 다음 5월입니다. 5월에도 한 단계 올리면 64% 정도 됩니다. 근데 다음 5월에 금리 동결이 무려 30%가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선을 잘 보시게 되면 금리가 3월, 5월에 최종 금리가 그러니까 5월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내년도 상반기에 보면 거의 4%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잘 보시면은 선이 3개 있죠. 여기에 검정색 선은 SBB 사태 직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SBB 사태, 이게 왜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 국채가 너무 국채 금리가 너무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SBB 사태 터지기 전에는 3월에도 50bp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최종금리 50bp, 3월에도 50bp, 그다음 최고금리는 5%뭐 중반까지도 갈 것이다. 여기 5.37 찍혔는데요. 그죠? 이게 검정색이 이겁니다. 그리고 CPI 발표 전날이 이 회색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CPI 발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이 중간이죠. 그러니까 SBB 사태, 그죠? SBB 사태 터지기 직전에는, 그죠? 터지기 직전에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5% 중반까지 이렇게 갔었고, 그리고 다음 6월에는 5% 후반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근데 SBB 사태 이후에,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는 계속해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 중간 정도 보면 중간 정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5bp 정도. 하지만 지금 이 전망으로는 6월, 3월과 5월 이후에는 금리가 좀 빠지는 쪽으로,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다. 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자, 요거를 핵심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이번 SBB 사태로 해서 그동안에는 금리를 인플레이션 통제 목적으로 활용을 했지만 그것만 보고 왔지만 이제부터는 그죠? 이 금융시장의 어떤 부작용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그죠?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금리를 지금 4.75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렸더니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여러분들 이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연준이 재미난 거는 기준금리 인상을 항상 끝낼 때 기준금리 인상의 끝에는 예외 없이 누군가의 고통이 있었다. 무슨 일이든 터졌다는 거예요. 너무 과거로 가면은 좀 그렇고 우리 여기 보시면 2000년대 2000년 IT 버블 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 이런 서프라이즈 모기지 사태. 그 다음에 2019년에도 있었습니다. RP 경색이라고 그래갖고 이때 법인세 이 시점이었나 해가지고 단기 자금 조달하는데 한 달 자금 조달하는데 그때 막 10% 이상 금리가 붙고 막 그때가 있었어요. 항상 이런 큰 뭔가가 터졌다는 건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금리 4.75 왔을 때 SBB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 가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파르게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최종 금리 전망은 낮아졌고 금리 패스 역시 우리가 보다 조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서 이렇게 좀 빠졌었는데 지금은 요 선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들 분위기도 한번 시장과 더불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 코스닥이고요. 코스피도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그건 한 일주일 넘게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장 변동이 굉장히 컸는데 그렇죠? 금요일부터죠. 예. 결국에는 돌린 겁니다. 그렇죠? 다 돌린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뭐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가 오늘 거의 한 9% 가까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자, 목요일날 올랐던 포스코 케미칼도 다시 큰 음봉을 맞고 두들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6.5점 넘기다가 다시 두들겨 맞았습니다.
폐배터리 쪽에서 뭐 예를 들어 코스모화 같은 것도 오늘 21선을 깼습니다. 물론 저는 4만 원 정도 지키지 않을까 싶고 이 종목은 사실 지금 투경이 떠가지고 22일 아마 풀리면 23일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좀 변수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용인에 삼성이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300조. 물론 이게 보시게 되면 2042년까지 그죠? 300조로 투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년 보통 한 2, 30조씩은 투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워낙 반도체들의 주가는 바닥이었고 재료는 없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소식과 더불어서 전일 미국 시장에서 그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제가 엔비디아 또 AMD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잠깐 볼까요? 자,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자, 우리 뭐 100달러 초반대 장기 투자 시작해야 되고 300달러 넘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뭐 돈을 쓸어 담고 있죠. 300달러 넘을 겁니다. 그죠? AI가 좋아도 더 주가가 오르고 가상화폐가 좋아도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자, 이 후속은 AMD라고 했습니다. AMD. 제가 이 바닥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70달러 초반 중반 그 다음에 지지난주부터 해갖고 80달러 초반에서 뭐 국고초 통해서도 매주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후속주가 될 거라고. 그죠? 지금 연 3일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도 넘겼고요.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주 쪽으로 매기가 많이 옮겨갔죠.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는 무려 6%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오늘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 그죠? 이 후공정 쪽에서 하나 마이크론. 사실 제가 이제 이 주식은 10,000원 초반에서 11,000원 정도는 계속 잡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모멘텀이 없지 실적, 주가 모두 바닥이다. 는 의견을 드렸어요. 기다리면 되는 게임이죠.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여기 1,500원이 한번 깨졌는데 이럴 때 손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튀었고 직전 고점 넘어서서 오늘 20%나 올랐습니다. 하나 마이크로. 오르겠죠?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가 쉬면 하나가 오르고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다음 주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반도체는 어찌됐든 그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오늘 보시게 되면 뭐 테스 같은 종목도 상당히 낙폭이 크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다 바닥을 돌파하는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두산 테스나 같은 것도 사실 여기가 한번 매수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3만원짜리, 그러니까 어제, 그제, 뭐 이런 자리가 또 매수 포인트였다고 보여요. 자, 종합해보면 반도체주들은 바닥이라는 거죠. 모멘텀은 좀 약하지만 모멘텀이 슬슬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력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매수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건데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를 것이다. 다만 다음 주 초에 좀 쉬면서 갈 수도 있겠다. 왜?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저는 보유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차 전지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을 좀 많이 봤는데 에코프로도 이 21선이 안 깨지면 추가 조정 받더라도 그냥 한 번에 단번에 끊게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2차 전지 라인이 계속해서 모멘텀도 여전히 꺾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은 있지만 돌아설 가능성.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폐배터리 쪽도 그렇고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양극재로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 뭐 폐배터리도 그렇고, 2차 전지 저 뭡니까 장비주들도 그렇고, 뭐 이거는 예를 들어 성일 하이텍입니다. 오늘도 뭐 21선은 지켜줬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15만 원 초반 정도가 좀 지켜지면서 옆으로 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폐배터리는 코스모화 관전 시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대략 한 23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요거는 LNF인데 어제 좀 돌리다가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이쪽에서 에코프로 시총 에코프로 BM으로 감안해 보면 LNF도 한 단계 더 올라갈 타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도 그죠? 이 주식도 사실은 오늘 음봉이 아니었다, 오늘 반도체가 아니었다면 저는 고점 트라이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오늘 주말에 2차 전지주도 많이 빠졌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뭐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 주는 배터리 쪽은 전략 구강에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로봇 쪽에서 네, 뉴로메카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뉴로메카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이 되는 건 뭐냐면, 그죠? 네. 뭐 이런 거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뉴로메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 포스코, 그죠? 네. 뉴로메카도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 로봇 쇼핑에 나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화, 포스코 ICT. 요거를 뉴로메카 인수유력 후보자로 보고 있다. 여기에 뭐 LG전자 또 로보스타. 예,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뉴로메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솔직히 뭐 너무 올라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거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로보스타도 보고요. 네, 로보스타고요. 이건 또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즈는 LG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달쯤 1월 달에 얘기해 드렸어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 25,000원대 또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45,000원, 오늘 뭐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종목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어제 제가 장중에 라이브 방송에서 그 회원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 인탑스,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이제 출시를 앞두고, 여기 보시게 되면 아침에도 좀 이런 자료를 좀 올려드리긴 했는데 본격적인 양산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 초도 물량 대비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의 OEM 업체인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1월, 2월 달에 한 이 가격대에 한번 이 종목이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산도 얘기해 드리고 또 로보스타, 로보티즈, 그죠?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다른 애들 많이 올랐는데 얘는 이제 수면 아래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 이게 어제 주가인데 31,000원 넘으면 곧바로 매수합니다. 그게 터지는 시작입니다. 그죠? 근데 어디까지? 전고점을 넘는 그림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아침에 31,000원을 넘었습니다. 살짝 밑꼬리도 있었지만 31,000원 넘었습니다. 곧바로 매수 의견 드렸어요. 자, 오늘 장중에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물론 얘는 상한가 가는 종목이 아니니까 상한가는 별로 의미 없고, 자, 중요한 거는 이 44,000원대, 45,000원에 있는 전고점대를 차근히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그죠? 여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를 했는데 이 기간 조정에 대한 어떤 기간에 대한 보상을 윗방향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44,000원대는 넘길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요만하게 삼성 웨어러블 로봇의 OEM 쪽을 주목하고 있지만 무슨 재료가 앞으로 또 나올지는 그죠? 그들과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인탑스 한번 후속주로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요거 하나 좀 주목해 보시죠. 제약바이오에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제약도 저 얼마입니까? 오늘 10%나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도 조금씩 올라서고 있죠. 다음 달에 이슈가 있어요. 뭐냐? 자, AACR 2023. 네, 이거는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되니까 4월 14일에서 19일까지 미국 암연구학회라고 그러죠. 암연구학회.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후보 종목군들 주목해야 하는 종목군들 그죠? 쭉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방송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체크 드리는 종목도 있었어요. 그죠? 오늘도 자, 요거 주목해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건 반상회 때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요거 한번 주목해 보시죠. 뭐냐면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보시죠. 지금 26,0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2만 달러 아래에서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찬스라는 얘기도 드렸고 그죠?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오는 거 주목해 보시라고 그래요. 물론 비트코인 가격, 가상화폐 이쪽이 살아면서 가장 주목이 되는 거, 가장 뭐 큰 수혜를 받는 거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쪽에서도 게임주들도 오늘 뭐 이리저리 좀 움직였어요. 그죠? 게임주들 중에서도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는 8%나 올랐습니다. 자, 항상 이 자리가 저점이 기회였고 또 이 자리도 저점이 기회였고 순식간에 막 튀어 올라갔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자 이번에 어디죠? 여기 21선 깨졌을 때 여기 좋은 기회라는 얘기 드렸어요. 이게 얼마냐? 약 한 4만 7, 8천 원 정도 되는데 지금 5만 5천 원 언저리 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오를 거다. 이번에 코인원 재상장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닥사 그리고 뭐 공정위 제소한 거 다 취하하고 그죠? 결국에는 뭐 재상장 이슈도 서서히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위메이드가 오늘 8% 오르면서 다시 6만 원 트라이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러면 위메이드 맥스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죠. 항상 이런 자리 매수였고요. 이런 자리도 매수였고 이번에 여기 눌렸습니다. 이거는 잘 보시다가 21선을 뻥 돌파하는 시점이 본격적인 변곡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간단히 주말이어가지고요. 이것저것 좀 체크 좀 드리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못한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얘기 드리면은 우리가 요거, 이번에 SBB 요 사태로 해서 사실 이 위기가 결국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를 강하게 맞았잖아. 비가 온다.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 젖은 옷은 젖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하지만 젖은 옷은 해가 뜨면 바싹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싹 마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변화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앞으로 큰 기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강세 마인드로 가는 게 맞다. 자, 여기까지 한번 좀 정리를 드리고요. 끝으로 요거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분기 때
골드칩 이 서비스를, 그러니까 요거는 3개월짜리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문자로 사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문자로 사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는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요 이벤트 기간을 갖고요. 예, 요거는 이제 4월 3일부터 서비스 됩니다. 그러니까 2분기 동안 내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는 없고 문자로 뭐 추천해드리는 사인이니까요. 자, 이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카카오톡으로 저희 서비스 사칭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뭐 어떤 거 보니까 카카오톡 막 500명씩 가입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거 다 사칭이에요. 뭐 채팅하면은 뭐 저희 사이트도 올려주고 뭐 저희 사무실 번호도 남겨주는데 다 보니까 가짜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디에 리딩방으로 들어오라고 채팅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저희는 채팅방을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3개월 가격입니다. 그리고 ARS는 이 번호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자, 요런 내용으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연준의 FTFP하고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구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SVB 사태로 인한 이런 블랙스완이 오히려 연준의 긴축 완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대감을 커지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CPI 서비스가 아직 깨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서비스에 주거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하지만 저희가 3월부터 깨질 것이다. 많이 빠질 것이다. 3월 CPI는 4월에 발표되죠. 그죠? 네. 그리고 금리 변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도체주 급반등을 보이는데 시간 텀을 두고 서서히 오르게 될 것이다. 주가가 바닥이었어요. 완전하게. 2차 전지 급락은 오히려 또 한 번의 저가 매수 기회도 주게 될 것이다. 로봇과 AI 이것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